100만 불짜리 습관. 마음의 건강식을 먹어라. 당신의 마음에게 좋은 정신적 건강식을 먹이는 습관을 길러라. 기억하라. 당신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빌보드 차트,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같은 환경의 영향에 약한 존재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가장 중요하고 값진 자산이다. 주변의 부정적 영향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마음을 깨끗이 간직하고 당신이 원하는 바에 명확히 집중하도록 만들라. TV에서 테러와 쓰레기를 보는 것을 피하라. 신문에서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비극을 읽는 것을 거부하라. 라디오를 통해 현대세계의 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는 별 볼 일 없는 이런저런 수다를 듣는 것을 거부하라. 당신의 나라나 지역사회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끝도 없이 해야 하는 대화를 거부하라. 당신의 마음을 청정하고 명확하고 긍정적이고 자유롭게 유지하라.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평상시 당신의 마음속을 채우는 군상들을 담는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긍정적인 책이나 논문, 긍정적인 오디오 학습 프로그램, 다른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조언, 낙관적이고 의미 있는 곳을 향해 가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로 마음속을 채우라. 벽을 뚫는 대화법. 진정으로 원하는 것 표현하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늘 말해온 문제와 명분은 사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며 기껏해야 그보다 더 진전된 사안이나 목표 및 아이디어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 더 큰 가능성의 나의 마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내적 표현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 가능성을 널리 공유한다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그 부산물이나 파급 효과로서 해결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가 무엇이든 외부적 요인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하게 와닿을 것이다. 나는 목적이 있으며 동기부여된 사람들을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부수적인 이유도 필요 없다. 나는 아내와 사랑이 가득한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 나는 가족들이 도덕적이며 건전한 사람이 됐으면 한다. 여러분 스스로 더 큰 미래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내적 동기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명 감동적인 경험일 것이며 생각만 해도 뭉클해질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위대한 책을 쓰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그 책이 되어야 한다. 나 역시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생활했다. 부상에서 회복되고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고 운동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작가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된 것은 다 작은 습관들 덕분이었다. 작은 습관들이 내 재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마 당신도 이 책을 집어든 순간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인생이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 당신이 계획한 일들은 결코 정확히 예상한 대로 돌아가진 않는다. 변경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당신은 코뿔소다. 당신의 끈기와 두께 5cm나 되는 피부를 잊지 마라. 새로 계획을 짜라. 그리고 계속 돌진하라. 한 번에 너무 많은 계획을 짜지 마라. 돋보기 원리를 떠올려보라. 코뿔소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달린다. 계획을 짤 때 돌진할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열이마저 꺾일 수 있다. 그러니 돌격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돌격하라. 4년 전 나는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내 실제 행동 이외의 것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나는 내 생각을 바꾸고 싶었다. 5초의 법칙이 나의 다른 습관에 미친 영향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불안감, 공황장애, 두려움 같은 정신적 습관을 개선하는 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되풀이하는 습관일 뿐이니까. 나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는 데 이용했다. 걱정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자 불안감을 다스리고 비행공포증을 이겨내는 데도 이용했다. 역시 효과가 있었다. 이 책에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나는 불안감을 치유했다. 수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황 발작 없이 지내고 있다. 걱정하는 습관도 없어졌다. 비행공포증 역시 사라졌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잘한 일은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곳으로 생각을 돌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나는 거의 걱정을 하지 않는다. 간혹 걱정이 되면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고 문제를 걱정하는 것보다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꿨고 지금껏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낙관적인 사람으로 지내고 있다. 내 생각은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미라클 모닝. 바로 지금 당신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그곳은 잠시 지나가는 곳인 동시에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저도, 아니, 삶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특히 현재는 언제나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 이야기를 써나가는 과정에 있고 좋은 이야기는 반드시 자기 몫의 역경을 극복해내는 주인공이 있기 마련이다. 사실 역경이 더 험난할수록 더 좋은 이야기가 된다. 아무 제약도 제한도 없는 당신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면 다음 페이지에 무슨 이야기를 채우고 싶은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삶의 무엇이든 바꾸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노력하지도 않고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럴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빨리 그리고 쉽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고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이 삶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마치는 우리가 행동의 결과를 전혀 따져보지 않을 때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이익이 있는가? 비용은 얼마인가?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하고 묻는 대신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무슨 상황인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톰 다이어라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나는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했고 공수 특전단 대원이었으며 최고 경영자를 2차례 역임했습니다. 또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점은 없지만 투지만은 뛰어납니다. 2006년 여름 바그다드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에 다이어라인은 저격수의 총에 맞았다. 총알에 그의 골반과 엄지뼈가 산산조각이 났다. 뼈가 제대로 붙을지 붙는다 해도 신체 기능이 얼마나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저를 잘 모르시네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런 다음 총상을 입기 전에 연습 중이었던 육군 16km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했다. 7개월 뒤 침상에서 일어나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자 다이어라인은 처방된 운동 외에 더 강도 높은 운동까지 해가며 필사적으로 재활에 힘썼다. 고통으로 끙끙대기도 했고 스스로 응원하는 기합을 넣기도 했다. 처음에는 다른 환자들이 좀 놀랐지만 곧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재미로 저를 따라 가짜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힘든 재활 운동을 한 뒤에는 찌릿 다리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다. 1, 2초면 지나갔지만 아파서 펄쩍 뛸 정도의 통증이 온종일 수시로 찾아왔어요.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표를 정해 운동했다. 몇 달이 지나자 고통을 참아가며 흘린 땀이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보행 보조기구에 몸을 의지해 걸음을 뗄 수 있었고 얼마 후에는 지팡이만 짚고 나중에는 지팡이 없이 걷게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걷는 속도를 올렸다. 손잡이를 잡고 런닝머신에서 몇 초씩 뛸 수 있게 된 뒤로는 그 시간을 1분으로 다시 그 이상으로 점차 늘려나갔다. 그런데 4개월 후부터는 더 나아지지 않았다. 물리치료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래도 계속 올 거예요. 라고 응수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필요한 물리치료는 끝났어요. 이제 됐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아니요, 난 계속 올 거예요. 라고 우겼습니다. 더 이상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데도 다이어라인은 꼬박 8개월을 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 규정상 물리치료사는 더는 그를 치료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구를 사용해 스스로 재활운동을 했다. 몇 개월 더 계속한 재활운동이 유익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역시 한도 밖으로 했던 재활운동이 도움이 됐는지는 단언하지 못한다. 단지 이듬해 여름 육군 16km 달리기 대회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총격을 당하기 전 그는 7분에 1.6km씩 총 70분 내에 16km를 완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격을 당할 후에는 목표를 수정해 12분에 1.6km씩 총 2시간 내에 완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의 기록은 얼마였을까?
1시간 56분이었다. 육군 16km 달리기 대회와 그 후 2차례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기로 한 다이어라인의 결정이 손익 분석에 근거했다고는 볼 수 없다. 실패는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실패하려고 시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실패와는 거리가 멀죠. 사실 열정과 끈기는 손익 계산이 맞지 않는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타당할 때가 많다. 몇 년 뒤에야 투지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투지가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문화와 정치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예상 비용과 이익의 논리로는 그들의 선택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정체성으로 설명된다.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작성한 리스트의 근거에 일하라. 잘나간 임원들은 모두 그날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목록을 기준으로 일한다.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매우 뛰어난 도구라 할 수 있다.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은 부족해서 늘 쫓기는 비능률적인 중역은 목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적자는 제안에 반대한다. 그들은 언제나 울려대는 전화와 긴급 상황과 전자우편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일별 목록의 올바른 활용은 그날 하루 동안 해야 할 모든 업무를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이 목록을 사용하는 첫날 효율이 25% 증대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록을 만들기만 하면 8시간에 2시간꼴로 생산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일의 목록이 생기면 그 어떤 시간 관리 도구보다 신속하게 혼란에서 벗어나 질서를 찾을 수 있다.